بسبس الحب بيهوس بسبس يا ما نفسي نلمس بسبس القلب اتحمس بسبس طبت يا بسبس. 안녕하십니까. 올드모터스 연선지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벨리댄스의 세계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모신 분은 한국 아트벨리 댄스회 협회장이신 안정현 협회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 아트벨리 댄스 협회장이고 서울국제 아랑모형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정현 청담 아트벨리 댄스 학원 원장인 안정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벨리 댄스라고 그러면 저희 이미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TV에서도 많이 보고 요즘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사실 벨리 댄서가 우리가 제대로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시작하게 됐는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 벨리 댄스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저는 원래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스쿼시 운동을 하다가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때는 너무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의사 선생님이 뛰어도 안 되고 버스가 덜컹거려도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좀 더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운동이 뭘까 찾다가 이제 야후닷컴에서 벨리 댄스가 야후닷컴이요? 네, 야후닷컴이요. 네. 20년 전에요.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후닷컴에서 벨리 댄스가 여성에게 너무 좋다라는 외국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으로 벨리 댄스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기 시작한 게 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건강 때문에 이제 어떤 방법을 찾다가 이제 찾은 것이 이 벨리 댄스이고, 네.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직업인으로서의 벨리 댄서가 되어서 이렇게 협회장까지 하시게 될 줄 아셨나요? 아니요. 그때는 그냥 잠깐 운동의 개념으로 건강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운동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지 제가 이거를 직업으로 가지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제가 이것으로 기관을 설립하고 학원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지금의 자리에 오르실 것까지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이렇게 큰 공연들을 이어갈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네, 취미로 시작한 것이 네. 지금의 이 모습이 되신 거잖아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방금 전에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야후에서 검색을 하셨답니다. 아마 요즘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우리 안정현 협회장님 나이는 공개를 못 해드리겠지만 야후닷컴을 알던 세대였다. 그것만 아시면 아마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시청자분들은 짐작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방부제 미모를 자랑하고 계십니다. 하이힐도 얘기할까요? 천리안 여기까지. 네. 아마 시작하실 때 정말 22년 전인데 네. 곱지 못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네. 경우도 많았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었으면 또 그걸 어떤 식으로 또 극복하셨는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춤을 춘다고 하니까 가장 가까운 이제 우리 가족분들도 왜 이렇게 소위 말하면은 뭐냐? 약간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우리 가족분들을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시선이 우리 가족들이었어요. 내가 혹시 춤을 추고 혹시 헛바람 들어서 뭔가 공부를 게을리하고 혹시 그러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고 그리고 벨리 댄스가 굉장히 생소하니까
발리 댄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20년 전에는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우선 가족들부터도 곱지 못한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우리 문화, 네.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이제 우리 아이돌 가수들조차도 맞아요. 지금도 비슷할 것 같아요. 갑자기 춤추고 노래한다 그러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본인의 생각대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지금 이렇게 멋지게 이제 벨리 댄서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가서 좀 더 학문의 길로 가고자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갑자기 이제 벨리 댄스 한다 그러고, 벨리 댄스 배우고 싶어서 터키 간다고 하고, 이스트 간다고 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걱정이셨을 거예요. 그때는 해외에 가는 게 어렵진 않았지만 아르헨티나로 갈 때는 3일이 걸렸던 때거든요. 직항이 없고 비행기가 많이 없으니까 아르헨티나에 갈 때 3일 걸렸어요. 근데 그랬던 때에 이제 외국에 공부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춤을 배우러 간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우리 가족들이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사실 춤을 배운다는 것 자체도 공부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이야 이제 인식이 많이 그렇게 좋아졌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랬던 때가 있었죠. 네, 옛날에는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는 이 규모를 보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일반인들이 이 벨리 댄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영화를 통해서 본 적도 있고, TV나 유튜브 통해서 요즘 보게도 되는데, 사실 제대로 알지는 못하거든요. 알지는 못하는데, 이런 걸 혼자서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그 공연까지 펼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있다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학생이었을 때는 춤을 추는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때는 좀 춤추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춤을 좋아하지? 왜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벨리 댄스를 할 때 벨리 댄스를 하는 사람들을 보는 일반 사람들의 대중들의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잘 알아요. 네. 근데 막상 벨리 댄스를 해보니까 몸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데 내 몸 안에 직선과 곡선, 그 다음에 펼침과 수축과 흔들림과 이런 것들을 제가 몸으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그런 거를 신기함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 세계 안에 어마어마한 신비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비로움 그 신비로움이라는 게 표현을 하자면 어떤 신비로움일까요? 네, 그 신비로움이라는 게 그냥 쉽게 가장 원초적으로 표현하면 심장이 막 이렇게 녹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그리고 그거를 더 하면 할수록 심장이 녹아내리던 심장이 바깥으로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런 열정을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것을 춤을 출 때 그리고 무대에서 느끼기 시작하니까 카타르시스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상생활 다닐 때, 가방 메고 다닐 때는 카타르시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어깨만 무겁고 힘들고 지금도 피곤해 죽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제가 희열을 한번 무대에서 느끼니까 정말 다른 세계로 더 나아가고 싶었고, 이거를 사람들이랑 더 나누고 싶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선입견이나 아니면 잘 모르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컸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나의 모습하고 내 내면에 있는 자아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 달랐는데 그것을 찾게 해준 게 바로 이 벨리 댄스라고 말해도 될까요? 정확하세요. 이번 2022년 11월 달에 그 큰 공연을 기획하고 치르셨는데요.
벨리댄스라는 것을 이제 막연히 알고 제가 그 공연을 보러 갔을 때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 시장에서 이렇게 춤추는 이런 영상들이나 아니면 뭐 영화에서 그냥 이렇게 춤추는 영상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뭐 그닥 뭐 매력이 있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직접 기획하고 전체 다 기획하셨죠. 네. 네, 총 감독까지 하시고 뭐 안무까지 다 하시고 이렇게 하신 그 내용을 보고서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벨리댄스 공연이 이렇게도 이루어지는 거구나 했는데 이번 공연에 대해 가지고 직접 모든 걸 다 해보신 그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공연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어요? 아, 이번 공연요? 지금 뒤에 나오는 우리 공연인데요. 이번 공연에는 여기 지금 뒤에 나오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또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열정과 카타르시스와 자기의 헌신들을 쏟아부은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 공연을 잘 끝낼 수 있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게 벨리댄스 공연인가 하실 수 있어요. 네네 그렇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벨리댄스는 의상에서 갖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춤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그냥 쇼, 벨리댄스 이렇게 인식을 하시니까 그런데 의상을 바꿔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무대가 있고 춤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 안에 이야기가 그렇죠. 좀 대표님한테 네네. 다가가기 쉬웠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서 그냥 댄스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어떤 연극 무대나 뮤지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이번 공연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TV에서 나오는 벨리댄스 옛날에 스타킹에도 나왔잖아요. 네네. 스타킹이라는 TV쇼에서 한번 벨리댄스도 나오고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벨리댄스 이미지를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벨리댄스를 배울 때에는 그런 이제 쇼적인 이미지로 아니면 운동의 이미지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년 동안 이제 17번의 무대 공연을 만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저는 이 벨리댄스가 무대 예술로서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이제 뭐 그것의 시작이 이번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벨리댄스에 대한 이런 열정을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 정말 이례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대단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공연도 사실 극장 무대란 말이에요. 네. 극장 무대인데 이 벨리댄스를 극장 무대에 세우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게 첫 회가 아니라 17회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너무 운이 좋아서 제가 벨리를 할 때는 사람들이 벨리 댄스를 잘 모르고 제가 초창기 때 첫 세대에 벨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1세대 벨리댄스. 네, 네네. 1세대. 원조이십니다. 한국의 원조이십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저는 이걸 보자마자 이거 너무 아름다운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극장에 전화해가지고 극장 대관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땐 너무 간단했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이거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공연을 보면 이 벨리 댄스를 정말 예술이라고 생각할 거야. 뭐 이런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으로 네, 방금 이제 극장 공연을 한국 최초로 이제 벨리 댄스를 극장 공연으로 이제 시도를 하셨던 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1차원적인 생각으로 도전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너무 제가 솔직하게 분명히 그러면 많은 시련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죠. 분명히 저도 이제 그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치러봐서 그 과정을 알거든요.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닥치는지도 이미 상상이 가요. 그런데 어떤 시련들이 있었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무대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객도 아니었고 무대 공연에 대한 경험도 많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그 무지에서 오는 그런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었죠. 그냥 저는 공간, 그다음에 조명 있으면은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 의지, 그다음에 전문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닫는 거가 오래 걸렸어요. 기획 공연 4회 때는 그 조명팀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그 공연 3일 전에 바뀐 적도 있었고, 저런. 네. 3일 동안 막 새롭게 하는 스태프들을 구하느라고 막 그때는 정말 너무 정신없던 때가 그걸 있어요. 혼자 다 하셨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공연도 제가 우리 그 협회 지도자분들이 우리 협회 공연 단원분들을 교육해 주시느라고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안무라던가 공연에 관련된 좀 더 다른 전문가가 함께 한다면 더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아직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하지만 20년 전보다는 정말 너무 좋아졌죠. 20년 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런데 이제 혼자서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일을 혼자서 하다 보면 이제 편하기도 하고 내 주관대로 일을 만들기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좀 도와주면은 훨씬 수월하고 더 좋은 결과물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네. 계속 혼자 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좀 더 공부하고 싶고 전문인 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대학원 과정을 한예종으로 입학해서 공부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의 조언을 얻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 공연을 만들 때 시나리오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아직은 벨리댄스가 무대에서의 시장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전 때가 되면은 또 벨리가 무대 예술 시장 안에서 아주 꽃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협회장님께서 바라시는 아마 그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은 거는 제가 이 공연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의 모습을 보고 아마 다른 전문가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이제 가지지 않으실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있으시면 직접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 커뮤니케이션 해보시는 것도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어떤 경험이 어떤 시련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엄청 큰 시련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문제가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벨리 댄스를 하는 사람들만 있고 벨리 댄스의 음악 하시는 분도 없었고 벨리 댄스 의상을 만드시는 분도 없었고 벨리 댄스가 원래의 벨리 댄스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없었고 벨리 댄스를 티켓을 사고 싶다, 벨리 댄스 공연을 보러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관객분도 안 계셨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벨리 댄스의 불모지에서 이렇게 개척하신 이제 개척자로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많이 띄워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공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뒤에도 정말 이렇게 멋진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공연을 보면서 느낀 것이 기존에 알고 있던 벨리 댄스의 그런 어떤 모양이 아니라 왠지 우리의 정서가 담긴 한국 무용이나 한복의 어떤 선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게 제가 본 게 제대로 본 건가요? 네, 역시 대표님의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그 날카로운 안목으로 제 공연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06년에 제가 1회 공연을 했었는데, 저는 벨리 댄스를 하면서 대구도 처음 가봤어요. 부산도 처음 가보고, 일본도 처음 가보고, 중국도 처음 가보고, 다 벨리 댄스로 세상을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다 그런 시선이었어요. 한국 사람인데 벨리 댄스 하시네요.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공연을 하니까 더 한국 사람으로서 뭔가 자부심이 샘솟고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을 제가 어느새 하고 있더라고요. 경쟁심이 그냥 생기신 거. 네. 네. 그래서 2009년이 그때가 좀 최고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때 벨리 댄스를 정말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이거를 취미로만 두고 나의 직업을 찾아서 나의 진로를 바꿔야 하는 건가? 이제 그럴 때 그런 생각이 최정점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작업한 것들이 한국인으로서 아랍 춤을 추는 사람 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갖고 의상도 만들고 네. 공연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벨리 댄스를 추는 한국 사람이라는 어떤 그 꼬리표가 좋은 의미가 아니고 동양인도 저런 것을 하네?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시각 때문에 경쟁심이 더 생겨서 더 열심히 하신 것 같으시네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난 내가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했거든요. 한국인인데 벨리 댄스를 하니까 난 좀 뭔가 특별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에서 이집트 사람이나 터키 사람을 20년 전에 한 15년 전에 만날 때만 해도 그래? 아니 그걸 배우려고 여기까지 왔어? 이런 시선도 있었고 막 이렇게 즐겁게 정말 넌 용감해 이집트까지 혼자 오다니 정말 용감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난 벨리 댄스를 배우러 왔어 그러면 벨리 댄스를 배우려고 여기까지 왔어? 이런 시선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저는 저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스타에 제 동영상을 올렸을 때 아랍에 계신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아 동양 사람이 우리 춤을 추네 이렇게 하는 댓글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시선과 그런 물음들에 저는 저의 활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공연에 보니까 경연 대회를 같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안내 책자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아니 경연 대회를 하루 종일 몇 팀이 하는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내 책자를 봤었거든요. 저는 저녁에 있는 메인 공연만 보게 되었고 그 전에 수많은 우리 벨리 댄스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경연을 펼치고 또 순위도 정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행사를 치렀더라고요. 네. 보면 도대체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 거죠? 지금 이제 대표님이 보신 그 경연대회는 서울국제 아랍무용 페스티벌에서 그 낮에는 콩쿨이 있었고 저녁에는 공연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콩쿨에서는 전국에서 430팀이 430팀이요? 네. 430팀의 경연이 있었고요. 지금 세 장소에서 벨리 댄스 컨텐츠 하나로만 대회가 430팀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지는 행사고 참가자는 한 2,000명 정도로. 참가자가 2,000명 정도면 실제로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까지 하면은 엄청나시겠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하나의 주제로 대회가 열려질 때 430팀이 모이는 대회가 쉽게 찾긴 힘들어요. 네, 그리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벨리 댄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 팀의 80%가 주니어들이에요. 주니어들 네.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나오는지. 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해서 뭐 다른 케이팝이나 다른 이제 실용무용이랑 함께한 대회가 아니고 벨리 댄스로만 대회를 했는데 430팀이어서 저희도 정말 놀랬고 벨리 댄스 동호인은 뭐 15년 전 기사에도 뭐 동호인이 30만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뭐 지금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아마 더 많을 거고
동네에 문화센터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곳에 아마 벨리댄스 강좌가 없는 곳이 없을 거예요. 뭐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리고 강원도 축제에서부터 제주도 축제까지 벨리댄스 공연이 빠지는 행사가 없을 거예요. 그게 우리 벨리댄스의 힘입니다. 어딜 가나 이제는 볼 수 있는 게 이제 벨리 댄서가 되어버렸어요. 네. 한국에서, 한국 네, 시장에서. 맞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 최고 일조하신 분.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는데, 진짜 전국에 열정과 그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대표님들과 동호인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겪어온 일들을 다 그분들도 다 함께 겪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약간 응원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벨리 댄스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문화의 그런 춤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그만큼 우리 협장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나를 찾은 네. 그 심장이 녹아내릴 듯한 네. 그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그 느낌을 아마 다른 이 댄서분들께서도 다 갖지 않으셨을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다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얘기하고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중동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벨리 댄스나 중동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즐기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 이집트에 전 세계 벨리인들이 모이는 축제가 있어요. 네. 아흘란 와사흘란이라는 그 최초의 벨리 댄스 페스티벌인데, 이제 거기에 가면은 모든 경험하지 못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항상 있고, 동양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가서, 우리는 서로 이제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벨리 댄스로 같이 네트워크를 오랫동안 여러 나라와 잘 갖고 있고요. 이집트에서는 지금 케이팝이 코리아 한류가 정말 엄청나잖아요. 네, 중동에서도 이제 엄청나죠. 근데 일반 이집트 대중들이 아마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벨리 댄스 공연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이제는 인식도 좋아지고 실력도 인정받고. 네, 그렇게 그렇죠. 됩니다. 네. 네, 거기에 또 일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이제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이렇게 큰 무대도 많이 만들게 되고 하는데, 이런 중동의 이제 벨리 댄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중동의 문화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되게 좀 깊이 있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문화의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한테 이제 물어봐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집트의 언어를 잘 알지 못해요. 배우긴 했지만 막 자유자재로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의 음악을 들으면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단과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전통 악기들을 보면은 한국의 악기들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악기들도 네, 타악기들이나 네.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아랍 문화의 커뮤니티를 한국에서 찾았을 때는 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음악을 들어보니까 아랍이 그렇게 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아랍 문화를 뿌리로 한 우리 새로운 문화 예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아랍 사람들이 본다면 그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벨리 댄스의 원류의 가치를 좀 더 다시 좀 새롭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중동 문화를 한국에 소개를 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네.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이
되게 네. 되는 거네요. 중동의 문화를 한국에 소개시키고 한국에서 한국 문화와 함께 어우러진 문화를 역으로 다시 중동에 소개하고 이렇게 서로 문화의 교류가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문화들이 더 진화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꿈꾸고 있고 아랍 사람들도 한국 분들도 많이 보시면 응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방금 중동 문화를 이제 한국에 가져와서 그것을 즐기고 또 우리의 문화를 또 같이 섞어서 서로 이해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문화예술을 통한 일종의 민간외교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2019년에 우리들에게 벨리인들에게 너무나 레전드인 디나라는 벨리 댄서를 네. 한국에 초대했었어요. 그때 이집트 대사님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님 부인 그다음에 레바논 대사님 네, 쿠웨이트 대사님 따로 뵙고 이렇게 많은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디나 공연과 저희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제가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민간 외교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고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벨리 댄스라는 것으로 이렇게 아랍에 계신 분들하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만났잖아요. 네, 이 벨리 댄스를 통해서 네, 그런 일이 생각해보면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벨리 댄스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제가 무대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항상 그 부분을 더 신경 쓰고 더 영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벨리 댄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으며 또 이렇게까지 큰 공연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어떤 과정이 있었고 또 이제 그 효과가 어땠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건 또 일반 분들이 생각할 때는 또 멀게만 느껴지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벨리 댄스가 가져다 주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이 몇 가지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 우리 엄마 벨리 댄스 하는데? 또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우리 아내 벨리 댄스 한다고? 옛날에는 벨리 댄스가 뭐예요? 발리 댄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가족 중에 벨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벨리 댄스를 한다고 할 때 더 반갑게 맞이해주고 하시더라고요. 이 벨리 댄스를 춤을 춘다, 벨리 댄스를 한다 이것이 아니고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춤이에요.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춤. 가정에서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죠? 엄마가 행복해야 아내가 행복해야 한 가정이 행복하고요. 네. 가정이 행복해야지만 국가가 튼튼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벨리 댄스를 한다는 그것보다 여성으로서 자기를 보게 해주고, 여성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갖게 해주고, 그러면서 나를 더 좋아해주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부드러워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벨리 댄스는 정말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너무 좋은 예술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럼 지금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 외에도 그럼 이제 건강적인 부분이나 특수한 상황이나 어떤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네. 말하면 다이어트에 가장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보통 벨리 댄스를 가장 쉽게 접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살을 빼고 싶다. 네. 좀 인어공주 몸매처럼 예뻐지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춤을 아주 오래전부터 엄마가 딸에게
그 딸이 또 엄마가 되면 또 딸에게 이렇게 여성으로부터 내려온 춤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좋을 수밖에 없는 여성에게 아주 좋을 수밖에 디자인되어 있는 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변비에 좋다, 다이어트에 좋다, 우울감에 좋다 이런 얘기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학원 논문들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학적 근거를 가지고 나와 있는 논문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 논문들도 많고, 네, 그래서 벨리 댄스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네, 벨리 댄스가 그냥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만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춤이 아니고 건강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칠 만큼 특히나 그 중동권에서는 엄마 세대가 딸에게 그리고 그 딸이 엄마가 됐을 때 또 그 딸의 딸에게 또 전달해주는 그런 춤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여성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또 그 나라의 문화권에서는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거나 이제 만들어진 그런 춤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네. 한 가지로 예를 들자면은 벨리 댄스 동작에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동작에 네,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동작이 있어요. 우리들은 그 동작을 벨리 롤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기의 머리부터 이렇게 출산되어가는 배에서 아기가 이제 출산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렇게 뭐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여성의 그 건강과 아주 가까운 그런 운동입니다. 네.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요. 말씀은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여성들은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성들에게 아주 좋은 건강에 좋은 그런 운동 효과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과학적 근거나 학술적인 이런 근거들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의 벨리 댄스를 이제 더 발전시키고 싶으실 텐데 그런 이제 욕심이 있으실 텐데 한국에서 이 벨리 댄스를 더 발전시키고 알리기 위해서 협회장으로서 이제 어떤 일을 더 하시고 싶으신지. 우선 이제 첫 번째는 협회 내에서 저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신들의 꿈을 벨리 댄스를 통해서 펼쳐질 우리 주니어 아이들을 제대로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이 벨리 댄스가 확장해 나가려면은 다양한 여러 영역의 다른 분야와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또 외적 영역 확장을 위해서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벨리 댄스가 처음에는 운동으로 만났고 그 다음에는 공연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앞으로의 비전도 제가 많이 고민해서 우리 협회 사람들과 한국에서 벨리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도 저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큰 이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벨리 댄스를 바라보는 분들께서 이제 이 벨리 댄스에 대한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보셔야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나오지만 이렇게 벨리 댄스를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 벨리 댄스를 어떻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그 벨리 댄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와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좀 많이 답답해 한다거나 가끔은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 20년 정도 벨리 댄스를 무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관객분들은 벨리 댄스를 보시는 분들은 어떠한 생각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선입견 없이 고정관념 없이 우리 춤을 봐줬으면 좋겠지만 이제 갖고 계신 여러 생각들을 전 더 듣고 싶고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퍼뜨릴 수 있도록 그런 그 상호
서로 이야기의 교환이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분들 아니면 기존에 보시면서 이제 벨리 댄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셨던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대화를 해보시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이번 공연을 할 때, 근데 그 중에는 20살 대학생도 있었지만 44살 건축회사 과장님도 계시고, 40 나이가 있으신 뭐 에스테틱 대표님이나 아니면 회사에 다니시는 회사원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벨리 댄스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도 계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공연을 잘 하고 싶어서 뭐 잘해서 세계 1등이 돼야지, 잘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정말 저희가 너무 잘하고 싶어서 같이 자신들의 시간을 희생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을 만들어서 공연을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잘하든 못하든 벨리 댄스가 뭐길래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즐겁게 하지? 이런 궁금증으로 우리를 한번 마음을 열고 봐주시면 저희는 정말 너무 힘이 나서 18회, 19회, 20회 공연도 진짜 열심히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 19, 20회 그 이상의 공연이 아직 성황리에 치러지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협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그 벨리 댄스를 추시는 이제 댄서분들이 그냥 댄스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원래의 그 생업도 따로 있으시고 자기가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일도 있으시면서 또 이 벨리 댄스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바라볼 때 이제 부정적인 것보다 이제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신기하지만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중동의 문화 중에 그 벨리 댄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아트 벨리 댄스 협회장이신 안정희 협회장님을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내년도 공연도 이제 막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내년도 공연 때는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저희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연에 참가한 무용수로서 그리고 협회장님의 16년 된 제자로서 그리고 지금은 아트벨리 댄스 협회 단장으로서 있는 무용수로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 공연은 저희 중학생부터 40대 어른까지 함께 어우러진 조화의 무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터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여성으로서 자신의 자아를 찾고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위해서 같이 연습하고 했다는 거에서 무대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저한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하나하나 놓칠 수 없었던 그런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날 430팀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팀들을 모셔서 경연을 준비하고 저는 하나의 스텝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 무용수 모두가 공연 준비도 하는 과정에 대회도 참가하고 대회 스텝으로서도 또 일을 했어요. 그럼 며칠 전부터 밤도 새고 정말 체력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연에 100% 기량은 다 발휘하지 못했지만 훌륭한 가르침과 훌륭한 그 응원을 해주신 협회장님 그리고 부회장님 덕분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었고 이런 작은 아쉬움이 다음 공연에서는 더 보완이 돼서 더 좋은 무대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벨리 댄스를 아껴주시고 사랑하는 저와 같은 모든 여성분들 그리고 지금은 또 남학생들도 많이 벨리 댄스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 같은 꿈을 위해서 한국에서 벨리 댄스를 계속 이어나가고 한국의 문화를 또 벨리 댄스의 고장인 중동 문화에도 알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와 계기를 같이 함께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